오늘 우리는 교육의 현장이자 꿈이 자라나야 할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한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운동장 너머 차가운 진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심층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학교 운동부 소속 코치 어 씨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수위와 방식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에 의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촬영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코치 어 씨는 촬영한 결과물을 운동부 관계자나 다른 학생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포는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입히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이 일은 피해 학생에게 고립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코치 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유포 경로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또한 해당 코치를 직위 해제하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미 발생한 심리적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지도자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권력 관계 때문입니다. 운동부라는 조직은 특성상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진학이나 진로가 지도자의 평가에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학생은 부당한 요구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감시와 범죄의 장소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성적 지상주의와 폐쇄적 도제 시스템은 학생, 선수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몰아넣습니다. 코치는 단순한 기술 전수자를 넘어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권력자로 군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는 훈육이나 친밀함의 표시라는 변명 뒤에 숨어 은폐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체육계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겪는 수치심과 배신감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합니다.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교육 현장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촬영물의 유포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계 내에서의 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학생 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감시와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지점은 방관자들의 태도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지적하거나 신고하기보다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이들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동의로, 피해자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집단 문화가 범죄를 방조하고 키우는 토양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건강하게 일상과 운동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의 세심한 관찰과 보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녀를 학교 운동부에 보낸 부모들은 내 아이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안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과 냉소만이 남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특히 교육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그 도덕적 책임은 배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외부 감시, 체계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 체육을 짊어질 유망주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도자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조회를 넘어 심리검사와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시적인 고충 상담 창구를 익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성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다각화하여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의 잠재된 권위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비뚤어진 욕망이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감시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웃으며 운동장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의로운 수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